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기업들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첫 시간입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월요일이죠. 월요병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시장마저 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률 쇼크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무너져 내렸고요. 중동 리스크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러한 영향을 좀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현재 구간 일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종목의 97%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1시 10분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5.38% 하락을 하면서 2,5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조 1,000억 원 넘는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전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매수 물량 서서히 줄어들면서 지금 277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오늘 모두 파란불 켜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의 낙폭이 조금 더 큰데요. 6%대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KB금융도 6%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차 지지선이 2,500선 오늘 지켜낼 수 있을지 장 막판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765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현재 5% 낙폭이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다른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중소형 방산주가 좀 강세인데요. 하마스 수장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자를 공급하는 스페코는 15%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대성하이텍 9% 강세 보이고 또 한일 단조 또한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00위 안에 드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시 반쯤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상승폭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에코프로 BM 2%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또한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큰 폭으로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저희 공시투데이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장세 속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우산으로 좀 대피를 해봐야 될지 공시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시장 K푸드, K뷰티, 또 전력기기 이렇게 수출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이렇게 좀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점수를 더 줬는데요. 하반기 시작 역시도 미국 대선 등 이러한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보다는 본업에 충실한 그리고 본업을 잘하는 그리고 이것을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실적주들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요즘 증시에서는 현대가 붙은 종목들을 사라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호실적 속에 현대그룹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이어서 연이은 수주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투심을 자극하면서 지난달 말이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로템 공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와 3,897억 원 규모의 KTX 이음을 납품하는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0.9%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오는 2028년 10월 25일까지 춘천에서 속초 구간을 잇는 동서고속철도, 강릉에서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에 투입될 차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이 최근에는 방산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현대로템이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기차, 지하철처럼 레일 솔루션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레일 솔루션 부문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의 레일 솔루션 부문은 2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2년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수주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차량 운행 시스템 일괄 제작 구매 설치 계약에 따른 2,934억 원과 또 이번 이음 KTX 수주까지 합산을 하면 현대로템의 레일 솔루션 부문 수주 잔액은 약 14조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 저가로 수주한 철도 사업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인데다가 앞으로 현대로템이 추진할 철도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남아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네, 이렇게 14조 원 좀 어마무시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시장에서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방산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전동차 시장에서도 해외 입지를 굳혀가는 모습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은 현대로템의 레일 솔루션 부문은 2026년까지 해외 매출이 증가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LA 메트로 전동차 납품 공시가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렇게 특히 미국 전동차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미국 생산 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선진 시장 진출 가속화로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2025년 이후 조금씩 이익이 불어나가는 양상이 나타날 걸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 밖에 5조 원 규모의 모로코 고속철 사업에서도 최근 1차 관문을 통과해서 내년 초 수주 관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서 레일 솔루션 부문은 26년까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국가로의 정말 고속철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현대로템에서 또 하나의 공시가 전해졌다고요? 네,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공시도 발표가 됐는데요.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약 1,485억 원 규모의 K1A2 전차 외주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의 4%에 해당되고요. 계약 기간은 2027년 7월 26일까지로 밝혀졌습니다. 언제나 이 새로움을 좋아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번 공시는 K1A2에 대한 외주 정비 사업이 처음 이루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무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이렇게 정비 부분에서는 정말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K2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K2 전차 보니까 현대로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2 전차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폴란드향 이 K2 전차의 진행률 반영 물량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공정률 상승 등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가면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2분기 말 기준 부문 수주 잔고는 5조 13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디펜스 솔루션 부문 내 수출 비중이 상반기 기준 62%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또 지난 3월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 18대 중에 14대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진행률의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출고될 38대와 더불어서 내년에 출고될 96대의 경우도 매출이 진행률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또 좋았잖아요. 네. 창사 이래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저도 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지난달 말 한국항공우주와 또 LIG 넥스원 같은 다른 방산주와 함께 현대로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창사 이래로 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률이 10.3%로 처음으로 10%대에 진입을 했고요. 또 현대로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1조 9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28억 원을 각각 기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9%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67.7%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번 분기 실적도 좋은데 해외 수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K2전차가 가격 또 납기 경쟁력도 우수하지만 또 우리나라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가파른 경사를 잘 오를 수도 있는 데다가 또 현지 사정에 맞게 모델을 개량해 준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독일에 반해서 우리는 기술 이전까지 해주고 있어서 유럽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2022년 폴란드와의 실행 계약이 체결된 K2전차 180대를 제외한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계기로 K2 전차 수출 2차 실행 계약에 대한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루마니아에서도 노후화된 이 무기 교체 수요에 따라서 전차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루마니아 현지에서 K2 전차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루마니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수주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수주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국내 또한 K2 4차 양산 사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시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현대 로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증권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산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현대차 증권에서는 디펜스 부문의 추가 수출 모멘텀과 또 레일 솔루션 부문의 추가 수출 모멘텀, 우호적인 대외 환경 등으로 현대로템 목표 주가를 기존 37,000원에서 5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방산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방산 섹터 탑픽으로 꼽으면서 올해 하반기 방산업체 중 가장 가시적인 수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현재 퍼가 12배로 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밸류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5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2분기에 확인한 실적 자신감과 또 높아진 추가 디펜스 수주 가능성으로 그동안 경쟁사 대비 부진했던 주가 흐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현대로템의 수주 공시와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공시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방산주 관련된 기업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내 방산 B5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하나 시스템, 하나 롯데, 한국 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빅5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9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래도 방산 분야에서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조 7,860억 원, 또 영업이익이 3,5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디펜스, 하나 방산 통합 법인이 출범을 하면서 지난 2분기보다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57%가 늘어나면서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사업별로는 방산 부문에서 매출 1조 3,325억 원, 또 영업이익이 2,608억 원에 달성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1,089% 늘었다는 공시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방산주 요즘 트럼프 수혜주로 또 최근에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오늘장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방산 중소형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미국 대선 모멘텀보다는 이 매출이 늘어난 데에는 방산 부문에서 증가한 수출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분기 또 일시적으로 감소한 폴란드 수출이 2분기에 K9 육문과 또 천무 18대가 공급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매출이 7,6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바야흐로 지난 4월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과 또 16억 4,400만 달러 규모의 또 2차 실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72대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와 또 사거리 80km 유도탄과 290km급 유도탄을 공급하는 계약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2022년이었는데요. K9 212문과 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실행 계약이 이어진 데 이어서 지난해 12월이었죠. K9 잔여 물량인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해서 2027년까지 순차 공급하는 2차 실행 계약도 체결이 됐습니다. 또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폴란드와의 2차 금융계약이 속도가 붙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대급 지급을 위해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를 접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계약 규모는 약 3조 4,475억 원입니다. 이 폴란드 정부가 지난해 말에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방 선진화 계획을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한 것에 대한 또 이슈도 있었기도 합니다. 네, 2022년 우리 폴란드와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이러한 무기 수출을 좀 대규모로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또 현대로템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도 수출 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하반기 수출 기대국이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현대로템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루마니아의 수출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인데요. 나토가 한국 방산에, K방산에 또 우호적인 이만큼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장갑차의 사업 공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루마니아가 국내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4문과 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계약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입니다.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에 가장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항공 사업 부문 역시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또 항공 정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항공 엔진 부품 확대가 또 된 거에 이어서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방비를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좀 수주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신뢰도가 쌓이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더욱더 좀 증가를 할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중 수익률은 또 30일 기준으로 145.57%에 달합니다. 지난 29일 장중 32만 4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장이 좀 무너지면서 지금은 좀 하락 추세로 넘어오긴 했었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하반기에도 해외 시장이 좀 지속해서 개척하는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2분기 말 총 수주 잔고는요. 약 30조 3천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하나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요, 35만 원으로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수출 성장 흐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스스로가 증명한 왕의 자질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교보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면서 35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천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갑차가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이렇게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 좀 더욱더 기록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하반기 실적 또한 또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하나증권과 유진투자증권 35만 원의 목표가를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교보증권 또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면서 35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천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갑차 또한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분야에서 이 4분기가 좀 성수기로 분류가 되는데 연간 단위로 집행되는 각국의 국방비 특성상 연말에 수주 인도가 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앞서 언급됐듯이 폴란드와의 신규 계약도 있고요. 그리고 4분기 국군 공급 물량은 물론이고요. 또 수출 물량도 상당할 것이다. 좀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좀 굉장히 기업 내부적으로 좀 큰 변동이 일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도의 정밀 기계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 또 방산, 또 시큐리티, 산업용 장비, 또 IT 서비스와 항공 우주 산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다각화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발휘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분리될 예정인데요. 하나그룹이 방산과 또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사업의 분리를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과 또 하나시스템 그리고 3사 중심의 방산 기업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신설 법인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하나비전과 또 차세대 반도체 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하나 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9대 1로 인적 분할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큰 흐름들은 짚어주셨지만 이 사업 구조 재편으로 인해서 좀 경영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계열사마다 좀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맡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하나 디펜스, 또 2023년 4월에는 주식회사 하나 방산 부문을 또 흡수 합병해서 방산 계열사를 통합했었는데요. 또 지난 5월에는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해양 방산으로 또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실상 이 방산 사업 구조 재편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사업 구조 재편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서 방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지상과 해양 또 우주까지 전 영역에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또한 또 사업 성장의 그 전략이 고도화가 될 것이고요.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는요. 독자 경영을 통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경영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 하나 비전도 살펴보겠습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 또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솔루션 확장에 투자를 지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서 2년 연속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견실한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정밀기계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 공정 장비인 원자층 증착 장비를 개발해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HBM용 신공정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미래 시장 경쟁력 확보에 또 나아설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 계열사들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군 군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반도체가 독점하고 있는 이 TC 본더를 개발한다라고 밝히면서 한미반도체를 좀 위협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까지 개발한다고 하니까요. 이쪽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더욱더 짙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렇게 좀 경영 효율성이 나타나고 또 각 분야별로의 전문성도 더욱더 더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적 분할 좀 언제 확정이 되는 걸까요? 네,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해서 2024년 8월 14일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 하나 정밀기계와 하나 비전 분할 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인데요. 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요, 본 분할이 또 무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승인이 되면요, 분할 자회사들은 오는 9월 1일에 신설 법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출범합니다. 이후 9월 말에 종속 법인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변경 상장과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재상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공시 소식과 함께 분할 예정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공시 요약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와 3,897억 원 규모의 KTX 이음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약 10.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2028년 10월 25일까지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에서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에 투입될 차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약 1,485억 원 규모의 K1A2 전차 정비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의 4%에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2027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K1A2 전차 외주 정비 사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수주 공시는 현대로템의 철도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수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조 7,860억 원, 또 영업이익이 3,5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새 출발을 위한 인적 분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하나비전과 차세대 반도체 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하나 정밀기계를 분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또 하나시스템 3사 중심의 방산 기업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본 분할 승인은요, 오는 8월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두 개의 공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포트폴리오에서 빠지면 서운할 만한 섹터가 바로 조선인데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이 증권가의 전망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오르면서 시장에서 유난히 백고동 소리가 자주 울리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기조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선의 발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 신조선가는 피크아웃 우려를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도 낮아지면서 조선사들의 이익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운항 거리가 늘어나면서 소모품 교환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도 수혜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업황 속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공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수주 공시인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단일 거래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유럽 선사와 6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HD 현대마린솔루션은 2029년까지 해당 선사 선단 소속의 선박 38척의 부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고요. 전담 엔지니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사와 선주들은 선박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부품 교체와 수리, 정비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선박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애프터마켓 솔루션 사업이 현대 H 마린 솔루션의 실적을 이끄는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좀 향후 매출 또한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후 첫 실적이 최대 매출로 시작을 했다면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선박 발주와 수주 상황이 모두 긍정적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이번 2분기 실적은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애프터마켓 부문 사업 호조세와 디지털 솔루션 사업의 확대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2% 늘어난 4,379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9.6% 늘어난 7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부문이 또 이번 분기 실적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한 건가요? 네, 애프터마켓 부문의 매출이 3,838억 원으로 무려 매출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2분기 실적에서 애프터마켓 솔루션 이 부문의 기준 매출이 약 28.5%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 부문 매출 확대 배경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큰 대형 엔진과 기자재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따르면 전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육상 발전 엔진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애프터마켓 솔루션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솔루션 부문은 디지털 제어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24.8%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계약을 통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가 선박 운송량 증가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수주 잔고도 좀 늘어날 거다,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글로벌 선박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된 바가 있는데요. 올해 연말 잔고는 지난해 말 대비 증가할 걸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애프터마켓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현대 H마리 솔루션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5월에 저도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기도 했었는데 네,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상장 이후에 처음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은 목표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5일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4천 원에서 17만 3천 원으로 20% 상향 조정하고 했는데요. 이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애프터마켓 솔루션의 매출이 과거 순정부품 시장 매출액 성장폭인 12%보다 훨씬 높은 40%가량의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또 이중 추진연료 선대 확대에 따른 블랙마켓 점유율을 빼앗아 온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실적 예상을 높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EPS 성장률을 각각 기존 23%, 15%, 15%에서 2024년은 28%, 2025년 21%, 2026년은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조선업 호황과 관련해서 이 부품 사업이 수혜를 받고 있다면서 선박 인도 시점의 수주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주 파이프라인이 견고한 편이고 또 엔진 및 기자재 부문에서 매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 또한 밝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HD 한국조선해양이 HTX 그 중공업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STX 중공업은 지난달 30일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공식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에도 좀 호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컨퍼런스 콜에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STX 중공업 인수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STX 중공업의 글로벌 채널 고객 공유로 인한 영업 활성화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X의 현대중공업 대형 엔진 부분 공급 체인이 같기 때문에 향후 부품 조달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사업을 재편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로 애프터마켓 솔루션 부문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요. 또 하반기 대형 친환경 개조 수주도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좀 이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성장뿐만이 아니라 인수로 인한 시너지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지난달 14일에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지분 투자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현대물류 스타트 기업인 시벤티지와의 3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지분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건데요. 이 시벤티지는 2018년 설립된 해운 물류 분야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선박 위치 정보와 날씨, 또 항만 및 항로 네트워크 등 빅데이터와 또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선박의 이동 경로와 또 도착 시간, 화물의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AI 기반 탈탄소 운항 솔루션 오션와이즈 서비스에 이 시벤티즈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능력을 접목을 해서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또 이를 시작으로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수주 소식과 또 사업 부문별 이슈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살펴볼 공시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다음 기업은요, 한미약품입니다. 치료제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진정한 제약사의 표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체 개발한 치료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한 R&D에 집중 투자하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7월 30일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품목의 매출 호조와 또 자회사 성장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다시 한번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한미약품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3% 증가한 58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순이익은 470억 원으로 150.6% 성장했습니다. 매출액은 3,781억 원으로 10.3% 증가했는데요. 연구개발에는 매출 대비 13.8%에 해당하는 52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 상반기 누적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8%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1,102억 원으로 61% 올랐습니다. 매출액은 7,8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미약품은 작년 원내와 원외 처방 합산 매출이 1조 168억 원을 달성하면서 3년간 처방의약품 시장 1위를 지켜냈는데요. 원외 처방 시장에서는 6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외 처방은요,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 한미약품 관계자는요, 개량과 복합 신약들의 또 지속적인 매출 성장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순이익 또한 급증한 게 이번 호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또 유약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좀 우리 기술 이전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이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좀 힘든 장세 속에서도 또 퀀타 매트릭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개별 이슈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내외 처방 전문 기업 한미약품의 실적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역시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네. 하지만 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 수출까지 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내 처방의약품 실적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6년 연속 국내 원외 처방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미약품은요. 이상지질 혈증 치료 복합 신약인 로수젯과 또 고혈압 치료 복합제 제품인 아모제탈 등 주력 품목들의 지속 가능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수젯의 상반기 누적 원외 처방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 처방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고요. 51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 아모잘탄 패밀리도 보니까요. 362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패밀리는 그동안의 누적 처방 매출이 1조 3,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해외 수출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미약품의 해외 수출 실적은 2분기 별도 기준으로 5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했는데요.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41%, 또 유럽이 17%, 중국이 14%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품목별로는 완제품과 기타 제품이 53%를 차지했고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47%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법인도 있습니다. 바로 북경 한미약품도 강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또 영업이익이 252억 원이고요. 순이익은요 2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12% 또 15%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매출액은 9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상승했습니다. 또 소화기 제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변비약과 또 성인 정장제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6%, 23.4% 증가했는데요. 정장제 성인용과 또 어린이용의
활발한 마케팅과 또 진해 거담제 이안핑의 중국 주요 코드인 확대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은 더욱더 향상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약품 박지원 대표이사는요, 한미의 견고한 R&D 역량과 자체 개발 의약품의 우수한 제품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렇게 주요 신약의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표적 항암제를 넘어서 면역 항암제 개발에 대한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양한 의약품에 대한 이 해외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 바이오주들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미약품의 실적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서 계속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생기면은 주가에도 어쩔 수 없이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경영권 이슈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영권 이슈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약품 창업자의 배우자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또 장녀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연합을 했습니다. 또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재편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반면에는 창업주 일가의 장차남인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이사와 또 임종훈 대표이사는 이에 반대해서 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29일이었습니다. 한미약품 그룹 송현숙 회장과 또 임주연 부회장 모녀와 또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창업자 일가의 또 경영권 갈등 불씨가 재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송현숙 회장과 또 임주연 부회장 그리고 신동구 한양정밀 회장 등 대주주 영맛 또 3인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을 청구하자 이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형제와 합의되지 않은 일반적인 결정이다라면서 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모녀와 신 회장은 이번 임시 주주통회를 열고 현재 10명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요. 또 사내이사 2명과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번 청구는요, 모녀 측 정원 2명을 늘려서 7대 5의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창업주 장차남은 반발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갈등의 폭이 좁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향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전망 내비치고 있을까요? 네, 한미약품 회사 안팎으로 그래도 호실적이 좀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반년 이상 이어진 이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이 실적 발표를 하기 전 거래일보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 증권은요, 적정 주가를 4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장세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DS투자증권은 견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40만 원의 목표가 이 매수의 투자 의견을 보여줬고요. 하이투자증권은요 42만 원으로 R&D를 향하는 시선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영권 문제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연구개발에 좀 몰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기업 공시 또 브리핑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유럽 선사와 6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2029년까지 해당 선사 선원의 소사 선박 38척에 부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고요. 전담 엔지니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글로벌 선박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애프터마켓 부문의 매출이 3,838억 원으로 무려 매출의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서 애프터마켓 솔루션 기준 매출이 약 28.5%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미약품 공시 요약도 해드립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이익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3% 증가한 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누적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인데요. 자체 개발한 치료제로 얻은 수익을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원내 원행 처반 합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3년 연속 선두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경영권 이슈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시간을 좀 허비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하다라는 불만 또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에 대한 공시 내용과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시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성공 투자에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